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 하늘 원장입니다. 오늘 5번은요. Nowhere Else on Earth라고 하는 책의 일부의 발췌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파악해 볼 텐데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의 중심 소재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조망해 볼 필요가 있겠죠. 1번 Learning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배우기. 그래서 어떤 과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Living things. 여기서는 것들을 살기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기체들 간의 연결성을 얘기하고 싶었다면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보면 Bringing salmon back to the river. salmon이라고 하는 것은 연어를 말하고요. 참고로 이때 L은요 묵음입니다. 그래서 salmon이 아니라 salmon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어를 강으로 되돌려 오기라는 얘기라면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에 제목에서 이렇게 명사 쓰고 땡땡 쓰면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trees, 나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he foundation of the ecosystem, 생태계의 기반, 토대, 기초가 되어주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라면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에 The sad story of the Great Bear Rainforest. 뭐 Great Bear Rainforest라는 곳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건데 이 곳의 슬픈 이야기, 뭐 황폐화가 되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Great Bear Rainforest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여기 캐나다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미국 있죠. 보이시죠? 여기 캐나다와 미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그 다음에 위에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데가, 네,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되겠고, 그 부분의 여기 쪽, 여기 부분은 Great Bear Rainforest라고 하는데요. 이 숲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at Bear Rainforest 거기에서는요 곰들이요 끌고 갑니다. 연어를요 into the forest 숲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라고 말해주려고 관계 부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숲에서라고 말할 겁니다. 뭐 in which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그 숲에서는 곤충들과 그다음에 fungi라고 나오는데요. 펀거스라고 하는 것이 균류, 그러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얘가 단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insects라고 하는 복수형과 fungi라고 하는 복수형이 지금 네, 이렇게 수일치가 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turn이라고 하는 복수형도 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숲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어를 곰이 끌고 가는 그 숲에서 곤충과 균류들이 그 연어를요 다시 into 바꾸죠. For the trees 나무를 위한 식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into가 재밌게 쓰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to는 이제 in과 거의 가까운 느낌, 뭐 in이나 inside의 느낌으로 쓰이는 into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바뀌어서 그 결과모가 된다라고 할 때 into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 into가 1번의 의미를 쓰였고, 여기서는 2번의 의미를 쓰인 거죠. turn A into B, A를 바꿔서 B로 전환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또 나오면서 뒤에 보니까 provide라고 하는 동사 나왔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 대는 이제 뭐 그러고 나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니까요. provid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제공한대요. 집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새에게 집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선 지금 선행사가 the trees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새들을 위한 집을 제공한다. 그래서 꽃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시되지 않는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요? 그들의 나뭇가지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there이라고 하는 건 나무들을 말하는 거죠. 그 나무들의 가지에 새들을 위한 집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울브즈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새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울브들에게 근데 걔네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in dens under their roots 이때 deer도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들의 뿌리에 de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동굴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 아래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den이라고 표현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울브들이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When a tree falls over in a big windstorm 이 되겠죠. 뭐뭐 할 때 정도의 when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나무가 falls over 쓰러진 거죠. 근데 어디 속에서요? 그러니까 큰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쓰러지게 되면요. berry bushes. tree는 큰 걸 말하는 거라면 bush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뭐 관목 정도가 되고 덤불, 가시덤불 할 때 덤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얇은 나무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그 산딸기 덤불이요. 성장하게 되죠. 그 쓰러진 나무에 접촉해서 계속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곤충들이요. 그 나무를 decompose 하게 되죠. D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down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계가 내려가는 거 down이나 D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compose가 함께 놓다인데 놓은 걸 다시 D,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분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분해하다 내지는 이제 뭐 이렇게 갈아 없애는 거 있잖아요. 썩어서 없애게 만드는 거. 그런 걸 decompose라고 합니다. Bears eat the berries. 아까 전에 그 연어를 숲으로 끌고 들어가서 또 나무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또 곤충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그 곰이요. 이번에는 그 쓰러진 나무에서 자란 그 베리를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곤충들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ants,나 termites 같은 것들이요. ants는 이제 개미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ermite 같은 것들도 이제 흰개미 같은 것들을 또 특히 말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먹기도 한다. 이게 되는 거고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live in a fallen log. log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 덩어리 있잖아요. 네, 통나무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잘 그렸죠? 그래서 그런 나무, 쓰러진 나무에 살고 있는 개미와 그 다음에 흰개미, 곤충 같은 것들을 베어가 먹기도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목적어고 두 번째 목적어가 됩니다. 때로는요, 이제는 늑대가 나왔는데요. 늑대가 곰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울브즈들은요, 살몬을 먹고요. 그리고 deer를 먹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고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deer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인데요. 뒤를 보니까요, live among the big trees. 큰 나무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게 되겠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deer은 단복 동형이에요. 단복 동형. 그래서 dee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복수형일 때도 deer에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deer이라고 합니다. s를 붙이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live라고 하는 복수 동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들 사이에 살고 있는 연어가 나무 사이에 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the deer만을 선행사로 하는 대절이라고 봤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복수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슴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 사이에 살고 있는 사슴들을 먹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 알았네요. 네, 늑대가 연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People also eat salmon and deer. 사람들도 역시 연어와 사슴을 먹게 되죠. 그리고 사용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Bark and wood of the cheddar trees. cheddar tree는요. 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cheddar tree가 되겠고 bark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일 때는 왕왕 짖다. 그 개 같은 애들이 개가 짖을 때 bark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나무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껍질과 그 다음에 통 그 자체 나무 목재를 사용하는 게 또 인간이죠. Change to one part of this ecosystem, even a small part 까지가 문장이 주어져. 변화인데 어디에 가하는 변화기 때문에 to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생태계의 한 부분에 변화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변화들이 가지게 됩니다. Consequences for everything else. 하나의 변화가 다른 모든 것들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서로 곰부터 연어부터 뭐 곤충부터 그 다음에 사람까지 늑대까지 전부 다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요 사실 푸드 웹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뭐 비단 뭐 먹고 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푸드 체인과 약간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위 포식자가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걸 의미하는 거라면 푸드웹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일방적으로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누구한테 먹히고 얘는 또 누구한테 먹히고 하면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food web이라고 하고 이 글은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인간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cannot be separated, 분리되어질 수 없다. from the future of the rainforest. 그런 열대 우림의 미래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요,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어를 데리고 오자, 이거 중심 소재 아니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그래서 단 하나의 지엽적인 소재를 가지고 제목을 고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나무, 역시 나무에 관한 글 아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슬픈 이야기 아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강한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